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태는 날로 이민 사회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 최근 다카도 폐지가 됐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님 모시고 다카 폐지 또 합법 이민 축소 등 초강경 반이민 기조로 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이민 방향에 관련돼서 과연 이 한인 사회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이민 사회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나날이 현 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추진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지요. 예, 영어로 이제 웨지 이슈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장작을 도끼로 딱 칠 때 이게 쫙 쪼개지는. 예. 그래서 이제 웨지 이슈인데, 그 이민 이슈를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는 중요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반이민적인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태이지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이제 프라이어리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정말 이제 나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연방 상원에 이제 합법 이민까지도 축소하자는 그러한 이제 레이즈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서류 미비자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합법 이민도 축소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적 방침을 가지고서 현재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럴 때 이 한인 사회 또 이런 이민 사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gain 2006. 2005년 겨울에 연방하원에서 네네. 당시만 해도 그 최악의 반이민법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제임스 센센브레너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과 우리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그 롱아일랜드의 지역구를 가진 피터 킹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서류 미비자를 이민법 위반자를 넘어서 형사법 위반자로, 그러니까 크리미널라이즈하는 이제 그러한 조항을 삽입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서류 미비자들을 도와준 사람들까지도 처벌하는. 그러니까 그 법안이 만약에 다행히 상원에선 통과가 되지 않아서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법으로 계속 가동 중이었다라면 저희 민권센터는 전원 아마 전과자가 됐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정도의 경과를 돌아보면은 이민개혁은 언제나 이슈였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민개혁이 이루어지는 어떤 목적까지 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Again 2006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때와 같은 어떤 그 캠페인의 동력을 다시 한번 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떤 이런 뉴욕 일원의 어떤 이런 우리 이민자 이런 옹호 단체 그런 분들께서 이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떤 이런과 이런 집회나 어떤 이런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예, 이미 그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9월 5일 당일날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날 네. 저녁에 예. 이민국 주변에서 뉴욕의 주요 정치인들도 참석한 그런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저희 민권센터도 참여했습니다.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드림 액트를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하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풀뿌리 러비 활동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집회, 또는 이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러비 활동, 또 요즘은 이제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 SNS 툴을 이용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도 펼쳐질 겁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지역구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유권자분들도 적극 결합하셔서 힘을 보태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민법의 행보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이민개혁의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이미 그동안의 그 법제화 그 과정을 거쳐서 드래프트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타결만 된다면 그 이민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그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겁니다. 다만 지난 9월 5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그리고 현재의 정치 구도를 볼 때 그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그 정치적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을 할 때는 최소한 그 드림 액트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일단 좌절된 다카를 그 법제화를 통해서 영구한 그 해결책을 또 도출해내는 그러한 노력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고 또 이민자들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차별받아온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시 한번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 5일의 절망을 내일의 어떤 그 싸움의 동력으로 삼아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로서 우리 동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